퇴직 후 3년이 지난 67세의 김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하루하루가 공허했어요. 그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만 따져도 매달 400만 원 가까운 안정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생 돈만 쫓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돈으로는 내 하루를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공백을 경험합니다. 일할 때는 늘 시간에 쫓겼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점심은 혼자 먹게 되고 저녁이 되면 괜히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시계 소리만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찾아오고 일이 없으니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은퇴하면서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었다. 이런 심리적 공허감은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보냈던 수십 년은 단지 생계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고 인정받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역할과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선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막연한 불안과 고립감입니다. 돈으로는 그 상실감을 메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은 경제적 여유 여부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퇴직 6개월 만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으며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몸보다 더 문제였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결국 병원에서는 우울 증세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은퇴 후에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연료일 뿐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관계와 목적에서 나옵니다. 가족, 친구, 취미, 사회참여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후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주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역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웃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진짜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적응기가 아니라 재구성기라고. 그동안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구조를 만드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20년이 달라집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시간에 떠밀리면 공허함은 깊어지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의미를 만들면 마음의 자리는 조금씩 채워집니다. 한 70세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비싼 음식도 먹었죠. 그런데 잠깐뿐이더군요. 진짜 행복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와 웃는 순간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돈은 마음의 안정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의 충만함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정의 여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일터를 떠나지만 삶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마음의 빈자리는 조금씩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노후의 불편을 덜어주지만 마음의 허전함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진짜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평생 모은 돈으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언제나 사랑과 의미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는 마음의 빈자리까지는 채울 수 없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이 현실을 마주한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명함도 권한도 사라지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익숙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적막이 찾아온다.
퇴직금을 통장에 넣고 안도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마음의 공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김성호 씨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정년 퇴직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만 봐도 노후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퇴직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 어디 아파?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할 일이 없어 너무 허전해. 그 허전함은 단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는 일할 때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존중받았다. 하지만 은퇴 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는 이제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일의 끝이 곧 관계의 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은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는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존재의 의미였고 누군가의 상사나 동료 혹은 팀장이었기에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을 소개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춘다. 돈은 있지만 마음은 비어있다. 그 공허함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68세 이정자 씨는 퇴직 후 2년째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젊을 땐 부지런히 살았고 아이들을 키워냈으며 노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도 각자 바빴고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살았다. 처음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식탁 위에 혼자 차려놓은 밥상을 마주하며 문득 울컥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일주일째 없었다. 그녀는 말한다. 돈은 생활비를 해결해 주지만 대화의 빈자리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심리적 공허감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역할이 사라지면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이 흔들린다. 특히 남성일수록 이 공허감이 크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성과를 내며 살아온 이들이기에 이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까지 잃는다. 그래서 은퇴 초기의 여행이나 소비로 허전함을 달래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여행지의 풍경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돌아오면 다시 고요한 밤과 마주해야 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 사람의 수는 현직자보다 2배 이상 높다.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관계 단절과 일상 붕괴를 원인으로 꼽았다. 퇴직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했지만 막상 닥친 건 쓸모없음이라는 감정의 무게였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집을 샀지만 마음의 집은 아직 짓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돈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이는 퇴직 후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급이 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다시 사회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의미를 벌고 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하루의 작은 습관 속에서도 마음의 허전함은 조금씩 메워진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단골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같은 단순한 루틴이 사람을 다시 삶의 흐름 속으로 데려온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다. 일할 때는 시간에 쫓겼지만 이제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은퇴 이후의 가장 큰 과제다. 또한 은퇴 후에는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어느 순간 무의미해지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은 인간의 본능적인 가치를 자극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멘토링,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은 단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한 70세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며 안심했는데 지금은 내가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마음이 채워진다.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숫자가 쌓이는 기분이다. 결국 노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균형이다.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 사회적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삶은 안정된다. 돈만 준비한 노후는 반쪽짜리 노후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관계와 의미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노후는 소비가 아니라 연결에서 시작된다. 사람 사이의 온기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공허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평생 일을 하며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의 소리를 들을 때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가?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다. 돈을 모으는 준비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준비다. 끝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돈은 불편함을 줄이지만 외로움을 막지는 못한다. 통장은 삶을 지탱하지만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노후는 돈이 아니라 관계와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이다. 평생 모은 돈으로는 마음의 빈자리까지는 채울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이며 결국 그 용기가 노후를 다시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꾼다.